2025년 중국의 상품무역 흑자는 전년 대비 20%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상품무역 적자가 1.5% 증가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실제 뉴스는 아니고 AI로 만들어 본 건데 내용은 맞는 내용이거든요. 만약 상품 무역 수지가 국가 간의 경쟁력이나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라면 중국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상품 무역 수지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업의 적자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무역 수지 적자와 기업의 손실은 사실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이런 오해가 어떤 문제를 불러오는지,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GDP 공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X는 수출, M은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수식으로만 보면 우변의 수입이 증가하면 좌변의 국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런 내용을 근거로 수입을 줄이면 GDP가 상승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수식이 아닌 현실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날수록 GDP가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 총생산을 이루는 다른 요소들도 함께 증가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수입이 늘어났다는 건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계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도 많을 테고요. 소비자가 수입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소득도 늘어났다고 봐도 되거든요. 만약 실증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수식만 생각해서 좌변의 GDP를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수입이 감소해서 GDP가 늘어나는 효과보다 민간 소비나 민간 투자가 감소해서 GDP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GDP 산출 공식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GDP의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거든요. GDP의 정의에서 핵심은 국경 안에서 생산된 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GDP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비나 투자, 정부 지출의 통계치가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지 않고 집계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의 소비자가 1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스마트폰이 수입된 제품이라면 한국의 GDP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맞거든요. 국내 안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소비 지출 통계에는 100만 원이 포함되어 집계돼요. 그래서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수입 부분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차감하는 이유가 수입이 경제 성장을 갉아먹어서가 아니고 다른 항목에 의도치 않게 포함되어 버려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을 남기기 위한 통계적 처리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GDP 수식을 볼 때 보시는 것처럼 수입만 따로 빼고 나머지를 괄호를 묶어주는 것이 더 명확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은 괄호의 위치를 수출과 수입을 묶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GDP를 감소시키는 악당 느낌을 주거든요. 사실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 국장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업의 적자처럼 바라보고 손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날수록 GDP가 성장한다는, 그러니까 둘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런 오해로 만약 정부가 GDP를 늘리겠다고 인위적으로 수입을 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GDP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